쭉쭉 오르는 수익률로 여러분의 투자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주식 오락관.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은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장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에 상승세를 유지했던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지만요. 결국에는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반작용으로 다시금 올라오면서 매물 출회가 확대됐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비철금속과 철강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한미 정상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파산 소식에 가상자산 관련주들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다소 주춤하기도 했지만 10월 중순부터 시장은 꾸준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후끈할 때 내가 가진 종목은 잘 오르지 않아서 소외감이나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탈 수 있는 확실한 종목을 공략해야지만 내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을 혼자서는 고르기 참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라고 오늘 이분 모셔왔습니다. 자, 여러분을 빨간 수익권으로 이끌어줄 주식 오락관의 여장군이시죠. 바로 미다스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은 시장 흐름에 따라서 시세 분출할 종목을 정말 발빠르게 캐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캐치한 종목들을 전문가님께서는 장중에 노란톡 안에서 공개를 해주시거든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내일 장부터 전문가님의 공략주에 대한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시장 분석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방송 시간 동안에만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거나 두 번째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전문가님의 모든 전략들은 다 무료입니다. 단돈 1원도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요. 노란톡 안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답도 들을 수 있습니다. 노란톡 안에 방송 시간 중에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은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방송 공략주를 준비해와 주십니다. 오늘 왜 이 방송에 주목해서 공략주에 대한 내용을 얻어가셔야 하는지는 수익률표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노란톡 안에서 또 방송에서 공략해 주시는 공략주의 수익률입니다. 워낙 수익의 여왕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베스트 공략주만 추려서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인데요. 최근 방송 공략주로만 해도 이렇게 짱짱한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던 하이비전 시스템, 방송 이후에 바로 급등하면서 이거래일 만에 8%가 넘는 수익을 냈고요. 또 유신도 방송 이후에 상한가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29%의 수익 기록했습니다. 또 한 번 더 공략해서 유신으로만은 총 47%의 수익을 챙겨주셨거든요. 이렇게 전문가님은 제대로 된 공략주를 찾아서 몇 차례나 재공략할 수 있는 수익원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미다스 전문가님 보시는 것처럼 보유 기간을 일주일 넘지 않게 가져가셨습니다. 최근에 참 지루한 장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타 그리고 단기로 공략해야지만 더 쉽게 재미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재미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님의 수익률표처럼 내 계좌도 빨갛게 물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서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방송 중에만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방송 공략주에 대한 내용 들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고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은 노란톡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를 수익권으로 이끌어줄 수익의 여왕 그리고 여장군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오락관 2부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이야. 또 월요일이야. 우리 주식한 사람들은 월요일이 저는 사실 올해가 오기 전에 주말이 싫었어요. 내가 쏜 종목, 내가 말씀드린 종목, 얘 빨리 개장해서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개장하는 날만 기다렸어. 근데 지금은 아이씨 안 봐도 빠네. 약간 요런 요까지 올해 내내 약간 그랬어요. 제가 주말에. 근데 이제 CPI가 저번 주에 좋게 나왔죠. 그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요새 이 상승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반등의 시작이 맞는지 우리 이런 거 살짝 얘기하고 종목 얘기합시다. 자, 오늘은 야간 방송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말을 못 하더라도 천천히 할게요. 우리 항상 아나운서님들이 아웃사이더가 돼가 래퍼가 돼가지고 제가 오늘은 말을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장의 상승 원인이 뭐죠? 지금 최근에 자, 그놈의 말 많고 탈 많았던 CPI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CPI가 뭐냐? 소비자 물가지수다. 사실 이거 미국 거예요, 미국 거. 미국 건데 우리나라 증시는 미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는 미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굉장히 관망세가 짙었어요. 변동성도 컸고. 요게 이전치는 8.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8.2%인 거예요. 기본 연준이 평탄한 경제 생활을 봤을 때 물가지수는 보통 2%로 책정합니다. 많이 높죠? 많이 높아요. 이러니까 증시가 추락을 거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전치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예상치가 8.0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얼마 나왔죠? 7.7% 나왔어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전달에 비해서 8.2%보다 더 위였을 때, 떨어졌을 때도 시장이 반등하냐 마느냐, 이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시장 예상치가 중요해요. 이 예상치에 부합이 되거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미친 듯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 밤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요게 나오고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도 지수가 만약에 전일 종가가 여기면은 그 금요일 아침에 여기서 출발했어요. 엄청 갭상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이렇게 갭상 시작하면요, 차익 실현 매물 나와가지고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돼. 음봉으로.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근데 이렇지 않았죠. 어떻게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목요일 금요일, 그때 이제 그 목요일 밤에 금요일에. 자, 요렇게 갭상 시작해서 그냥 그대로 올렸어요. 이만큼 상승하려는 힘이 강했어요. 그럼 이제 월요일이야. 상승을 해야 돼. 미증시도 전일 금요일, 우린 주말이었지만 전 거래일에 미증시도 상승 마감을 하긴 했어. 근데 미증시는 이 전날에 상승한 거 비해서 조금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크게 얘기하자면 사실 더 상승을 해야 돼요. 지금 물가가 처음으로 잡히기 시작하고 그때 그냥 피크아웃 뭐 고점 논란 그냥 말만 많았다가 실제로 잡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을 해줘야 될 때예요. 단기적으로라도 상승 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많이 못했다. 왜? 암호화폐 거래소인가 뭔가 그 뭐 FX 뭐지 거기가 지금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좀 상승에 제약이 걸렸다. 그러면 우리나라 오늘 우리 증시는 왜 하락 마감했나요? 우리나라는 사실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미증시 역할에 중국 증시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중국 증시.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CPI에 좋게 나온 결과와 플러스 중국 지금 분위기 어떠냐면요.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QE 정책하고 막 돈을 뿌려야 되고 굉장히 안 좋은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다는 기대감이 지금 뿜뿜 완전히. 그래서 중국 증시도 굉장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같이 얘네들을 보면은 같이 성장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급등했죠. 너무 이제 갭상 시작해서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저만큼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 정도면은 잘 지켜준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잘 지켜줬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최소한 저는 한 이번 주까지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라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랠리가 이어질 때 이 단기적일지언정 상승 랠리가 이어질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돼요? 이때다. 야, 내가 돈 끌어와. 여기 막 넣자. 막 매수해. 막 이 종목 저 종목 막 지금 이래야 돼요? 지금 이래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눈을 얘기하죠. 진짜 강세장이 나오려면 사실은 내년 돼야 돼요. 내년 돼야 돼. 이걸 바닥이라고? 그래. 물론 자, 그럴 수 있어요. 단기적인 상승 랠리로 시작해요. 강세장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 강세장 시작합니다. 이제 하락장 끝났어요. 반등 갈게요. 이러고 가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기술적 반등인 척 하다가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직 경제가 바닥을 기지 않았어요. 아직 바닥을 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인 상승 랠리일 가능성이 크다. 언제까지? 적어도 연말까지. 보통 연말은요. 보통 12월에는요.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쪼려서 보시면요. 매년 12월마다 지수는 하락해요. 왜 하락할까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첫 번째, 기관들이 매수를 안 합니다. 기관들이 매매를 안 해. 왜?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급 변동성이 이루어지면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변화해요. 연말에 감사보고서 쓰겠죠. 기업들이 총 1년에 이제 어떤 기업 보고서를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자산이 이제 크게 변화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관이 매수를 쉽니다. 11월부터. 11월 말? 뭐 요때쯤부터. 그래서 매매가 이제 안 이루어지고 두 번째. 1월을 위해서 약간 물량을 덜어내는 게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1년 내내 빠졌어가지고 연말에 같이 하락할까? 글쎄요. 저는 연말에 좀 잘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때 가봐야지. 그리고 적어도 한 11월에서 12월 초까지는 중순? 12월 중순까지는 조금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CPI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꺾이려면 12월에 FOMC를 기대를 해야겠죠. 거기 전까지는 시장은 조금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며 그때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보유 종목 빨리 버리세요. 보유 종목 빨리 탈출해야지. 지금 아직까지 물려있는 거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 물려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올해 시작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손절을 이제 처형을 다 시켜버렸다거나 약간 요런 식이실 겁니다. 주식 오래 한 사람들은 지금 아직 물려있는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내가 주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상승 랠리가 나올 때 빨리 탈출해야지. 근데 탈출 어떻게 해요? 탈출하는 방법 알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물려 있었을까? 탈출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사실 타이밍 잘 잡아야 돼요. 그냥 마냥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리면 올라오지. 올라오는 종목도 있을 거고 이거는 그냥 빨리 이악 물고 보내줘야 될 종목이 있고 기다려도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 그 시간을 완전히 단축해서 1년 기다릴 거 반년 만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죠. 우리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기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노스, 그 유명한 쌍방울 관련 나노스 마이너스 40%인데 살려나왔죠. 영풍제지도 살려나왔어요. 자, 저는 안정기가 엄청 잘합니다. 예, 그런 거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저 노란톡방에서 종목 물어보면 저 다 대답해드려요. 늦어도 다음 날이더라도 밀려도 다 대답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도 이제 말이 길어지네 슬슬. 자,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였던 테마 두 가지 훑고 갑시다. 오늘은 5G 쪽이 좀 많이 떴는데 5G가 왜? 5G가 지금 네옴시티에 새롭게 관련주로 속하는 게 지금 UAM이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5G가 하나 들어갔어요. 물론 요거는 제가 저번 주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옴시티가 처음에는 건설과 원전으로만 이제 작용을 하다가 섹터가 추가됐어요.
왜? 네옴시티는 워낙에 길게 공사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고요. 그냥 10년 갖고 안 돼. 저거는 한 도시를, 한 거의 국가를 만든다고 생각할 정도의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당분간은 몇 년? 한 최소 5년은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이제 지금 건설 원전에서 UAM 5G로 나오지만 여기서 더해서 이제 새로운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기억나세요? 계속 단타하고 이러신 분들은 네옴시티 SM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엔터.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네옴시티가 관련이 안 되는 산업이 거의 없게 될 겁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가 앞장서 있기 때문에 결국에 얘네 이거 어느 정도 되면은 또 뭐 나온지 알아요? 자율주행을 제일 먼저 뭐 하는 국가가 뭐 이런 도시가 되겠다 이러면서 자율주행 테마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어. 첨단, 인공지능 여기 하는데 AI 안 들어가요? AI는 뭐예요? 자율주행이에요. 이건 결국에는 대부분의 섹터가 다 들어가게 될 건데 오늘은 5G가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번에 17일에 방한하죠. 17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1박 2일로 방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박 2일에 이제 방한을 하는데 이재용 회장이 뿐만이 아니라 주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하고 같이 회동이 다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삼성뿐만 아니라 SK, 롯데, 뭐 현대차 등등등 우리가 알만한 이런 대기업 총수들하고 다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 하겠어? 무슨 얘기 할까요? 빈살만 왕세자가 이재용 회장을 왜 만날까? 삼성전자가 물론 굉장히 갖고 있는 산업군의 이제 역량이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5G가 뜬 이유가 지금 인도의 최대 통신사에 삼성전자 5G 장비가 공급이 되거든요. 요런 저런 걸 봤을 때 최근에 삼성전자의 5G 장비 쪽에 지금 해외에서는 관심이 많아요. 기억나세요? 몇 달 전에 미국에도 최대 이제 기업과 5G 장비 계약을 했었죠. 공급 계약을. 이제 그런 거에서 실제로 왕세자랑 이재용 회장이랑 만나서 전혀 생뚱맞게 원전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이 회동이라는 요 이슈 하나 갖고 지금 5G가 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요? 그럼 5G 계속 봐야 되나요? 봐야죠. 지금 제로로서 되게 활발하게 살아있잖아. 실제로 5G 사업을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이것만으로도 주가는 올라가. 왜? 기대감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삼성전자에서 하는 게 5G 하나예요? 아니야. 얘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전자만 해요? 바이오도 하고 삼성 뭐 그냥 전 산업군을 다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신성장 동력 사업이 가장 지금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데 아니 실제로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빈살만 왕세자랑 인터뷰를 했어. 뭘 했어. 그냥 삼성전자 회장 만나니까 아 삼성이 AI랑 뭐 5G랑 뭐 반도체랑 뭐 이쪽 강하니까 그쪽에 관심이 많나 보다 라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 갈까? 적어도 17일까지는 가겠지. 17일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회장이랑 이제 만나서 뭐 다른 기업 총수들보다 더 길게 회동을 했다 이러면 다음날 뭐예요? 자동차 부품주 날아가겠죠.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스마트 시티에다가 뭐 UAM 또 끌고 오고 자율주행 막 이제 얘기가 스토리가 그렇게 짜져요. 테마주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어? 그래. 언제까지? 일단 테마주는 단타죠. 17일까지는 일단 갈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어떤 주? 자, 오늘 기가레인이 상한가 갔죠. 기가레인이 상한가 왜 갔어요? 왜 간지 아시는 분? 이게 아까 그 이슈로 간 건 맞아요. 네옴시티 관련으로 갔는데 이게 왜 갔냐면 옛날에 작년에 그 삼성전자가 북미의 5G 그 단독 공급 계약 그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기가레인이 삼성전자에다 납품하는 단독 공급사로 계약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기가레인이 삼성의 단독 공급사. 그러면서 그게 다시 부각된 거예요. 아, 빈살만 왕세자가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어? 그럼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입했던 회사가 어디지? 이러고 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빈살만 왕세자가 와서 기가레인이랑 무슨 사업을 하겠대? 뭘 하겠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테마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럼 이 종목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사실 이거 오늘 상 묶어가지고 내일도 갈 수 있거든요. 내일도 갈 수 있어. 보통 이렇게 종가까지 상한가를 묶은 종목들은 다음 날도 가거든요.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확률이 높다일 뿐이지 다음 날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죠. 왜? 얘 시총 1,000억짜리니까. 시총 1,000억짜리예요. 변동성 엄청 크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보다는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종목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자, 이 종목 어때요? 자, 이 종목도 엄청나게 장대 양봉이 나왔네.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정도면은 조정이 왔네. 근데 이 조정이 이쁘게 왔죠. 어디 왜? 이 검은색 선. 121평을 딱 지지받고 조정이 온 거예요. 얘가 만약에 시가가 여기 121평 위에서 출발하면 가볼만 해요? 안 가볼만 해요? 가볼만 하지. 근데 이 종목 뭐냐고요? 안 가르쳐 주지. 이 종목은 제가 이따가 야간 방송, 미디어 방송에 나오면 당연히 말씀드리고 노란 톡방에서도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관심 종목 중 하나예요. 자, 일단 이 5G 테마 섹터는 여기까지 보고 아이고 벌써 20분 지났네. 자, 빠르게 좀 가봅시다. 네, 오늘의 시장 얘기와 또 오늘 강세를 보였던 테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5G 통신 장비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 특징주로 오늘 상한가 기록한 기가레인 보여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보다도 전문가님이 더 주목하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싹 가린 히든 종목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히든 종목, 지금 방송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지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노란톡 안에서는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노란톡은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서둘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장중에 전문가님께서 공개하시는 방송 공략주의 내용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까지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잘 지켜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까지도 또 다음 달 12월 초까지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럴 때 물려있는 보유 종목들을 열심히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려있는 종목이 있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지금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요. 전문가님께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물어보시면 전문가님이 다 알려주시거든요. 자타공인 안전귀가 도우미이시기 때문에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탈출 방법까지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전문가님 불러서 다음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다 보니까 벌써 23분이에요. 지금 할 게 진짜 많거든요. 조금만 속도 올려봅시다. 얘기 못한 건 어차피 이따 야간 방송에서 하면 되니까. 자, 봅시다.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사실 뭐 강세를 보인 것도 있는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섹터들이죠. 다 대부분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YTN 민영화 한 번 갖고 왔지 전 그 뒤로 잘 안 봐요. 왜? 저런 종목은 진짜 피봐. 잘못 들어가면 피봐. YTN, IMBC, 무슨 한국경제TV 단타는 칠 수 있어. 근데 그날 잘라야 돼. 만약에 안 가주면. 왜냐면 등락이 엄청나요. 급등락이. 자, 어찌됐든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또 강세를 보였어요. 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죠. 여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요거 인플레 감축법 이거 전기차 어떻게 좀 안 될까?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뭐 이런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 인플레 법의 가장 크게 마이너스는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세액 공제를 미국에서 제작한 자동차에만 해준다는데 아니 미국에서 지금 현대기아차 얼마나 많이 타는데 왜 우리나라는 거 빼? 우리나라만 거품 물어요? 유럽도 거품 물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다 반발하고 그다음에 미국 안에서도 자기네 주에 이제 뭐 외국 자동차 공장이 있는 주 뭐라 해야 돼? 정치인들, 뭐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거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정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런 논의를 하는 와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알겠습니다. 내가 이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미국 경제에 어떤 경제에 이제 기여를 한 거 내가 고려할게요. 이 말 뭐야? 그냥 알겠다고
일단 알겠어. 내가 생각은 해볼게. 참고해볼게.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오늘 또 꿈틀꿈틀 된 거예요. 오늘 또 꿈틀꿈틀 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전기차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많이 곤두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 개정안 통과 안 되잖아요. 그러면 큰 폭의 주가 약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런 소수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유럽이며 아시아며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정치인들도 다 요구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개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요 개정된다는 소식만 있으면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절차를 밟아가는 와중에 요런 식의 이슈만 떠도 갈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다 이런 얘기예요. 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제가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깊게 안 들어갈게요. 요거는 이따 야간 방송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자, 이 종목이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종목이 시총이 4조가 넘거든요. 시총이 4조가 넘는데 지금 주가 봐봐. 이거 얼마나 할인된 가격이야.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거든요. 이 회사가 가진 비전이나 뭐 전망이나 이런 거 다 훌륭한데 주가는 이렇게 되고 있죠. 어찌됐든 이 한 번에 큰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일어나야 될 자리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회사 공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결국 부품이에요. 결국 부품인데 이번에 이제 순이익이 173%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실적을 내비쳤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하자마자 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아까 그 전기차 논의했다고 그 논의했다는 소식 때문에 떴는데 지금 기술적 분석 상으로도 굉장히 반등이 나올 자리예요. 반등이 나올 자리고 거기다 얘가 지금 좋은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한 기업, 한 종목에 대해서 무언가 계속 그러니까 전망치가 계속 나오죠. 그게 이제 4분기 실적의 호조,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이제 형성이 되는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 121평선 10,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악재가 뜰 수도 있죠. 뜰 수는 있지만 시총 4조 치고 지금 액면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 관심 종목 중에 하나. 자, 두 번째. 그래. 이 종목이 지금 제가 왜 또 관심 종목이라고 들고 왔냐면 여기에요. 보시면 지금 이거는 순매수 금액이에요. 순매수 금액은 아직 마이너스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11월 4일부터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죠. 기간이 지금 계속 이게 며칠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일 동안 연속으로 매수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7일이면 1, 2, 3, 4, 5, 6, 7. 이때야. 이때부터 지금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만큼 올랐으면 덜어낼 수도 있죠. 덜어낼 수도 있는데 오늘도 들어왔어요. 오늘 외인도 많이 들어왔네.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목. 이 종목도 괜찮아. 이 종목은 지금 현대차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대차에만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 그다음에 저 GM, 포드 뭐 이런 회사들에 같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전조등 램프를 부품을 이제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지금 실적 좋죠. 실적 나쁘지 않아요. 이제 아까 그 앞에 있는 종목은 시총이 4조짜리잖아요. 얘는 1조짜리예요. 그래서 아까 바로 전 종목보다는 조금 낙폭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 더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단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확실하게 21평이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 단타적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그 종목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그래도 평균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세를 보였던 테마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가장 중요한 히든 종목 알아보기 전에 우리 MC 형님 한번 불러볼게요.
네, 오늘의 강세를 보였던 두 번째 테마로 자동차 부품 짚어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개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계속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섹터인데요. 그래도 개정 관련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승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또 이름을 가려서 두 가지나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보여주시는 종목들도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노란톡은 방송 중에만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는 노란톡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들도 참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하시는 이런 방송 공략주들 정말 힘이 대단하거든요. 저희가 보여드렸던 수익률표를 확인을 하시면 정말 짱짱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공략주였던 하이비전 시스템, 방송 이후에 바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죠. 8%의 수익 챙기셨고 또 유신과 에코프로 HN 이렇게 계속해서 공략을 해서 총 40%가 넘는 수익률을 챙겨가는 종목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방송 공략주로 이렇게 짱짱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익원 하나쯤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필살기 종목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근데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아나운서님이 래퍼가 안 되기 위해서 말을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안 되네요. 결국에는 래퍼가 되는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어쩔 수가 없네. 자, 봅시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뭐 저랑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또 에너지야? 이럴 수 있는데 이거 안 돼. 내년에는 에너지 아니 솔직히 사실 올해도 에너지 엄청나게 갔잖아요. 사실 에너지가 종류가 많아요. 제가 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 1차 에너지가 있죠. 1차 에너지 뭐죠? 1차 에너지. 원유, 가스, 뭐 이제 석탄으로 하는 이런 그러니까 언젠가는 고갈될 자원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이게 1차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2차 에너지는 뭘까요? 요것들 가지고 1차 에너지를 가지고 가공해서 만든 친환경 에너지. 왜 친환경이냐면 원유를 태워서 쓰든 아니면 이거를 쓰든 매연이 나오고 가스도 마찬가지. 이거 까만 석탄을 떼어도 마찬가지로 매연가스나 어떤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오죠. 그런데 얘네들을 가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면 이런 게 없대.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예요. 그래서 2차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는 2차 에너지를 뜻합니다. 요거를 가공해서 쓰는 거. 문제는 그게 있어요. 이게 지금 왜 이 말이 여기다 나왔냐면 원래는 2차 에너지만 지금 쭉쭉쭉쭉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느린 거야. 거기다가 전쟁이 지속되고 푸틴이 자꾸 에너지 갖고 협박을 하니까 2차 에너지 쪽으로 가다가 야 이거 뭐죠? 자 2차 에너지로 가다가 야 이거 시간 오래 걸리겠는데? 아니 당장 지금 얼어 죽게 생겼고 당장 이 더위에 죽게 생겼는데 2차 에너지 이거 만들 때까지 이거 가공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 이러면서 다시 탈탄소로 가다가 다시 얘네들을 쓰기 시작한 게 원전과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키우긴 키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시 1차 에너지 쪽으로 올해는 조금 갔었어요.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내년에 더욱 급격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뭐가요? 2차 에너지 발전이. 요게 올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깊어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심해지면서 생각보다 2차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사람의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사람을 쓰더라도 인건비 올라가지, 운송비 올라가지. 운송은 뭐 차로만 하나? 배로도 해운으로도 움직여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배 못 돌아오죠.
전체 배 올라가더라도 원유값이 너무 비싸니까 해운 운임비도 올라가. 이런 제반 비용 자체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2차 에너지 이 산업이 별로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2차 에너지 빨리 추진해가 속도가 붙은 전망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저번 주부터 미국 증시가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주들이 다 상승세거든요. 태양, 풍력. 요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미증시가 저 종목 솔라 종목들 가네? 이러고 같이 가는 거였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무슨 발표를 했냐? 정부가 지금 이 정부 발표하기 전에 미국이 어떤 정책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우리나라 전에 미국이 정책을 먼저 발표를 했어요.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아니라 주식이 어떤 산업군이 가려면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정책 대금이에요. 정책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산업군에 돈이 몰려야 주식이 간다는 거예요. 그 종목이 가. 그 산업군이 가서 거기서 가장 많이 급등하는 종목을 고르는 거는 2차고 첫 번째로 그 산업군을 고르려면 정책을 계속 살펴야 돼요. 근데 이제 미국이 정책을 발표한 게 10년간 뭐 4,370억 달러 이거 얼마인데 자 이거 잘 들으세요. 금액이 579조예요. 투자를 요구했다. 이거 누가 했어? 바이든이. 자, 이 돈을 누구한테 요구를 했을까? 자, 이 중에서는 민간 투자도 있을 거고요. 공공 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79조 중에서 얼마? 489조를 요것만 태양하고 풍력에다 쓰겠대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579조 중에 거의 반 이상 대부분 500조 가까이를 태양하고 풍력에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러면 유럽, 중국 다 저걸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장 선진국이니까. 그리고 미국이 저렇게 투자하는데 야 우리나라는 저딴 거 안 써. 야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땔감 떼서 연탄 투자 이렇게 돼요? 저건 시대 흐름이야.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그래서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자,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우리가 올해 풍력을 너무 발전을 안 해놨기 때문에 풍력 발전을 엄청나게 높였어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이제 그 한 해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올해 몇 기가와트까지 우리가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 목표치가 있어. 이걸 설마 이제 그 실제로 달성을 하냐 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부가 그런 목표를 하면은 민간 투자가 몰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이래. 정부가 연 이제 9기가와트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근데 연 기가와트 원래 이게 목표였는데 줄였어. 4.9기가와트로. 왜 줄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중에서 문제는 태양광보다 풍력을 240배를 늘렸어요. 풍력을. 투자 규모를.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자, 정부가 풍력에다가 돈을 이렇게 퍼붓겠대?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정부가 얘기한 거 이거 말고 더 있거든요.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몇 대 몇 비율로 하고 자금을 어떻게 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제가 이따가 저녁에 야간 미디어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올해는 태양이 많이 갔어요. 올해 풍력이 진짜 많이 안 갔죠. 제가 근데 태양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랬어요. 우리 풍력 봐야 된다. 왜? 풍력을 올해 너무 발전을 안 해놨기 때문에 결국엔 키 맞추기 위해서 올릴 수밖에 없다. 그 시점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가까지 잡혀? 그러면 그 제반 비용이 줄어들겠네? 그러면 풍력이 오랫동안 못 들어왔던 수주가 내년에 폭발하겠죠.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풍력발전 베어링 전문 업체입니다. 사실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나라 풍력 관련주 뭐 있어? 다 알아 이거는. 주식 좀 한 사람들은 다 알 거야.
다 알아요. 나 그래서 나 얘기 말 살릴 거야.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죠. 다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 종목은 시총만 들어도 알아요. 시총 2천억짜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 알려줬다. 풍력이래, 베어링이래, 2천억이래 시총 이런 건 다 알려줬는데 뭐 어찌됐든 자. 이 종목은 이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요걸 얘기했던 거고 이 정부가 발표했던 세세한 그거를 제가 이따가 미디어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요 정책 개선 방안 무슨 뭐 정책이 먼저 가기 때문에 기대감이 지금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뭐냐? 자, 이거 사실 이 종목 제가 바로 저번 주 수요일 날 방송에 가져왔던 거예요. 관심 종목으로 갖고 와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 그때 이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엄마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엄마가 있고 이거 자식이에요. 자식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지금 엄마 되게 잘 가요. 엄마가 되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애들은 보내줘야 돼. 이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주고 사실 엄마 종목 이거 더 가요. 얘는 근데 갈 거면 스윙 이상 중장기급으로 봐야 돼. 엄마는 시총이 굉장히 크고 변동성이 그렇게 막 이런 식으로 단타치기 좋은 변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최대한 단기적으로 조금 종목을 보려고 하거든요. 아직 중장기를 접근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에너지는 중장기 접근해도 돼. 근데 지금 장기로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죠. 왜? 다들 물어보면 물 부족 국가야. 총알이 없대. 그러면 단타 쳐야지 뭐. 어쩔 수 없죠. 자, 어찌됐든 엄마가 굉장히 잘 가요. 엄마 잘 가는데 자식 혼자 빠질 수 있어요? 못해요. 안 그래요. 자식이 잘 가면 엄마도 잘 가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잘 가면 자식도 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들은 서로 굉장히 상호작용이 많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잘 가고 있어. 그래서 자식도 이제 가야 될 차례예요. 자, 지금 왜 가야 될 차례예요? 한 번의 상승 파동이 조정이 여기까지 왔어. 사실은 이 241평 요 회색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안 보고 있었어요. 안 보고 있었고 요 241평 돌파할 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돌파할 때부터 보고 있었고 지금 한 번에 이제 굉장히 장대 양봉이 나오고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하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은 계속 올라가죠.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재생에너지 쪽이 강세를 보이니까 시가는 높게 출발해. 그러니까 뭔가 계속 상승을 하긴 하는데 음봉이죠. 3일 내내 음봉이야. 높게 나와서 음봉으로 끝나요. 이게 좀 희한한 구조일 수 있는데 이거 생각외로 많이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음봉으로 시가로 올라가긴 하는데 계속 음봉으로 올라가요. 자, 이런 애들이 이제 조정이 끝나고 바닥 다지기 이거에 물량이 계속 매매가 도는 거예요. 요게 이제 241평에서 딱 안착을 하면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121평 뚫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저항 라인이 되겠죠. 여기 저는 믿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저는 단타급, 단기급으로 보고 있고 지금 시간이 또 없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 종목 힌트 한번 들어봅시다. 네, 오늘의 필살기 종목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또 그중에서도 대규모의 투자가 예고된 풍력 관련주인데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님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평소에 굉장히 꼼꼼하신 편이세요? 아니면 덤벙거리는 편이세요? 아, 꼼꼼한 편 아닙니다. 왠지 저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아무리 덤벙거리는 사람이라도 내가 보기에도 와 이건 진짜 왜 실수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어처구니 없는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많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할 때 많죠. 지난번에 톡방 안에서도 테이블에 물 한 바가지 흘리셨던 것도 확인을 그 제가 기억하시네요. 했는데요.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진짜 난장판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대형 사고 칠 때도 있고 맞아요. 정말 그냥 종이를 쥐다가도 쓱 베이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옆에서 갑자기 역정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걱정이 되니까. 화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아유, 왜 이렇게 덤벙거려서 또 그렇게 다치고 그래? 이러면은 이건 화내는 괜히. 게 아닌데 되게 착하게 말씀해요. 아, 그렇죠. 방송이니까요. 음. 그러면 머쓱해서 괜히 더 가볍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종이에 이렇게 베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 갑자기 뭐에 씌어서 베었다링. 아유 어려웠겠다 이거. 아 이거 진짜 라고 얘기를 정말 할수 있겠죠. 어려웠겠어요. 이제 할 말을 잃는 힌트네. 전문가님께서 저의 이 개그를 받아주질 못하고 계십니다. 아, 자, 어. 오늘
종목 힌트 정말 쉬웠을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도 굉장히 쉬웠을 것 같은데요. 뭐에 베어서 옆에서 누군가가 왜 이렇게 덤벙대냐라고 화를 냈을 때 머쓱해서 하하 뭐에 씌어서 베었다링 이라고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힌트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이걸 듣고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노란톡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요. 오늘 밤에도 야간 미디어 방송 진행하신다고 하거든요. 미디어 방송에 링크도 보내주실 예정이니까 못다한 얘기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미디어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불러서 마무리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빼먹었는데 종목에 관련된 거는 아까 이제 얘기를 자세하게 못했던 거는 그냥 맘 편하게 인터넷 방송에서 합시다. 시간이 없어. 나는 항상 시간이 부족해. 자, 마지막 3분, 2분을 한번 불태워보자고요. 선물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와 편견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오전에 국선, 자, 15만 원 수익, 15만 원 수익일 때도 있고, 오늘은 30만 원 먹었나? 30만 원 수익일 때도 있고. 선물 수익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편견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돈을 크게 벌고 엄청나게 크게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렇게 벌어요. 이렇게 벌고 손실도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 노란톡방에 오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전 쫄보 매매를 주로 합니다. 쫄보 매매. 왜? 위험해요. 선물은. 그래서 누군가의 사실 코치나 리딩이 없이 혼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버는 건지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주식만 하는 사람들도 선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주식은 수박 겉핥기라고. 제가 왜 맨날 시황 얘기해요? 씨 뿌리기 전에 밭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흙의 성질을 알아야 된다. 이게 논바닥인지 밭인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심을 수 있는 게 달라지죠. 똑같아요. 우리는 같은 씨드를 가지고 주식이라는 상품도 있고 선물이라는 상품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사실 이 시장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가 아니지. 올해부터는 선물 쪽에 조금 비중을 조금 싣고 있어요. 왜냐면 손가락 빨 수는 없잖아. 주식 물려 있어서 나 지금 올해 돈 번 것도 없어. 아니 한 달에 하루에 15만 원, 30만 원? 일주일에 이것만 해도 일주일에 150이에요. 4주 하면 600이에요. 국선만 해도 하루에 꼬박꼬박 많이 벌면 안 돼. 하루에 30만 원, 하루에 50만 원. 이렇게 꾸준하게 버는 게 제 선물 목표거든요. 이게 지금 이 돈만 보지 말고 여기 보시면 저는 손실을 지우지 않아요. 손실 나도 그대로 올려요. 여기 다 이게 손실 다 적혀 있어요. 1,000만 원 벌 때도 있고요. 1,000만 원 잃을 때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100만 원 벌 땐 100만 원 잃는 것도 있듯이 이런 거를 제가 엄청나게 강의를 해드려요. 교육도 해드리고 모의 투자로 다 같이 할 수 있게 초보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없네요. 자, 자세한 거는 또 우리 저녁에 인터넷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해지 매매, 선물 거래를 통한 수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하나부터 10가지의 전략을 다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장중에도 탄탄하게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못다한 얘기는 야간 미디어 방송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노란톡 안에서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수익의 여왕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한 주식오락관 2부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주식오락관은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